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강의하는 날이에요. 네, 이게 지금 성정장이죠. 26장. 그런데 이게 원문에요. 오기불려라고 그랬어요. 5가지 기운이 어그러지지 않으면 성정이요. 사람 성질이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 여기에서 이제 아마 성정장에서 사람 성질을 얘기한다. 화다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수다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오죠. 탕난하고 평화하면요, 성정은 어떻게 해요? 괴역. 우리는 괴팍하다고 그러죠. 얘네들은 괴역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임철조 선생의 사례를 요거 풀지 않고요. 여기 원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요, 하열. 예. 하열. 하가 뜨거우면, 예. 이성조. 이 말리을 있답니다. 성질은요, 어떻게 된다? 조급하다. 예. 메마르다. 라고 하죠. 조급하다. 여기 조급, 이렇게 쓰면 돼요. 예. 조급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죠? 금수를 만나면, 예. 금수. 금수. 직역.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뭔 소리예요? 하가 뜨거울 때 성질은 급하니까, 조열하고 급하니까 이 금수를 만나면 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수를 쓰라 마라. 예, 쓰지 말라. 순하게 뽑아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토로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가 되겠죠. 목이겠죠. 수겠죠. 하 다음에 수예요. 두 번째, 수가 아주 분주하게 날 때요. 예. 예. 수분, 분주한 거죠. 예. 수분이 성질이 어떡하냐. 유약해요. 부드럽죠. 유자. 예. 유자. 자는 어떻게 되냐? 예. 오로지 금목지신을 쓰라. 운전전자예요. 금목지신을 써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금생수를 하든지 수생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수가 내달릴 때예요. 예, 그러니 성질이 부드러운 자니까 금을 쓰든지 목을 쓰든지 해서 그 성질을 살려내든지 설기를 시켜주든지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목분. 예, 목이 또 달려가요. 이거 달려갈 분자입니다. 목분이 남쪽으로 가네요. 예.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양이죠. 예, 목이 양을 만난 거예요. 남이 연거. 이건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그리고 겁이에요. 겁이 많아요. 네, 마음심에다 보면 이건 겁낼 겁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이 남쪽으로 가면, 목이 남쪽으로 가면 사람 성질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목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목생활을 해서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금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화수 목금이 되겠죠. 금은 금견, 이게 네 번째입니다. 금견, 뭐를 봐라? 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견 수의 유통, 유통이 된다. 그러니까 금은 금일주는 강하니까 수로서 설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지난번 강의한 거예요. 최요 해서 가장 고집스러운 거예요. 예, 어릴 유자를 쓰는데도 어떻게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고집이 센 거예요. 가장 고집이 센 것은 어떻게 되냐? 서쪽의 수가, 서쪽에서 이거 유자죠? 서쪽에서 생한 수가, 본련지수예요, 이거는요. 수가 어쪽으로 가라?
돌아서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환남. 이건 뭐예요? 화를 만나면 결국은 꺼버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막지를 말고 목을 타든지 해야 된다. 흡수를 주든지 쫓아가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가 되나요? 지극히 강간한 자는, 지강자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해드릴게요. 6번째. 지극히 강한 자는, 이거는 최요 서수죠. 그런데 지극히 강한 자는 어떤다? 동쪽의 불이. 동쪽의 불이죠. 동쪽의 불이. 목생각한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향. 자,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5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수가 어디서 금에서 생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요라고 해서 고집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남쪽의 화가 동쪽을 만나서 북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지극히 강간하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강간한 자는 어떻게 되냐? 동쪽의 화가 전북, 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가 이렇게, 임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시왈에서 오늘도 사례명절 2개예요. 그래서 임시왈, 동방지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동쪽의 화가 동을 거쳐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의 화는 화령. 화는 이건 함부로 날뛸 영자예요. 화령 목세, 목의 세력을 타서 함부로 날뛴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그 타는 것이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다. 본래 불길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염상. 그래서 불가 어야, 이거 막을 어자입니다. 방어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불가 어야. 단지 가슴기강, 강렬지성.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강렬지성까지. 단지 가순, 어떻게 되냐? 순이 따라야 된다. 그 강렬지성을, 강렬한 성질을 순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습토, 습토를 만나서 수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목이에요? 아니죠. 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습토로서요. 즉 강렬지성은 화해서 뭐가 되냐? 자해지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해스러운 덕으로. 일천북방, 한번 돌아서 북방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거 언니는 어찌어짜입니다. 이게 마지막 그 천자문에서 있지언 없기째 오너 있기야 이렇게 쓰잖아요. 어찌라고 하는 거예요. 제할 수 있는가? 분열지세, 타오르는 세력을 어떻게 제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반드시 강폭하고 예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게 무가 어디까지 걸리냐, 이렇게 여기 4글자까지 걸려서 뽑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토로서 수지, 토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거듭해서 그러면 화는 어디로 향하냐? 화목지운으로 흐른다 라고 한다면 그 순기세가 된다는 거예요. 습토가 없으면 어디로 흘러라? 화목, 그 목화가 강한 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그러면 잃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요 자양에서 자애스러움과 사양지심과 측은한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실이라고 해서 이거는 좋은 소리죠.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좋다는 뜻이겠죠. 양무해서 만약 없다면 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그 부실과 비슷하죠. 만약 그게 없다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해서 임 선생이 좋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 사례 명조가요, 상관격이에요. 근데 격국론에선 제가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냐? 이걸 염상격으로 제가 잡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염상격은 저 다음 사주고요. 이 사주는요, 오중
기토가 있어서 제가 상관격으로 잡아서 풀었습니다. 근데 격국론은 상관격으로 상관에 상관을 쓰느냐라는 것은 나중에 볼 일이고, 일단 상관에 상관도 쓰고 있어요. 취용에서는요. 그러나 재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이게 상관이니까 목이 있어야 된다. 여기 목이 있네요. 재해서 쓰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 목은 다 타버렸죠. 염상이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이건 염상격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도 괜찮아요. 화의 염상은요, 화가 주체니까요. 화가 주체니까 목화 그 다음에 토를 쓰는 거예요. 이 토가 용신이 되겠죠. 기토가. 목도 좋아요. 습토도 써요. 그러면 이 습토가 없으면 어떡한다? 목화로 흐르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많이 보셨으니까 여기다 살짝 내려서 쓰겠습니다. 자, 봅시다. 병이 가보 영어 기축 이 용신이에요. 습토라요. 기토도 습토고요. 축토도 습토죠. 병어 이러네. 생호 5월 인년이라 맞습니다. 연월이 우투 갑병이다. 맞습니다. 그 분하고 뜨겁고 염상지세가 불가리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원문에서 막을 어자를 썼죠. 이것도 막을 알자입니다. 최묘 가장 묘한 것은 축시재지라. 지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토가 걷어들인다. 그 맹렬지성을 뜨거운 성질을 받아들여서 사람 댐댐이가 유용 이건 용모가 좋다는 거예요. 유양 이건 교양이 좋다는 뜻이고요. 교천불시 교만하고 아첨스러운 걸 베풀질 않아요.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운봉 토금이라. 그러나 여기 을미는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흐르는 대로요. 토금인데 만약 이 술토는 안 좋습니다. 무술 대우는 썩 좋은 운은 아니고요. 기의 경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왜 받아들이냐. 이 기축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좀 격분지상이 일어나죠. 운이 토금으로 흘러줬고요. 인득 축토지와 다 축토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가 변동했어요. 사지 군수라. 아주 군수까지 된 명이죠.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고요. 구조가 태어난 시가 살린 구조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봅시다. 태어난 시간만 빼고 모두 3주는 목화 오행으로 이루어진 명주다. 물론 태어난 시간이 용신으로 앞에 명주와 다르게 이 명주를 살린 시주이다. 앞에 명주는 뭐였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에는 뭐가 날뛰었어요? 서쪽의 물이 어쪽으로요? 남쪽으로 갔을 때. 지금은 동쪽의 불이 북쪽으로 갔을 때. 그때 난리 나는 거죠. 무기짐식은 뭐 할 필요 없죠. 하체 토가 용조예요. 이 토가 용신이고 그 모양은 대운에 들어오면 플러스 한신, 즉 약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격국론은 이거 지웠죠. 염상격으로 했다가 상관격으로 풀어서 여기다 써야 될 거예요. 다음번에 이제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건 염상격으로 칠 수 없는데 하다가 염상격도 되긴 돼요. 밑에 것도 염상격이니까요. 415번입니다. 아유, 아니네요. 네. 대운이 좋죠? 잘 흘러요. 지금 무술 대운은 좀 안 좋습니다. 지금요. 이 술토로까지 넘겨야 돼요. 기의 경자 신축 임대운까지 좋습니다. 네. 장수하겠네요. 네, 좋은 사주입니다. 예, 다음 사주는 염상격이에요. 이것은요. 하체 수금령도에서 불용해요. 쓸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정묘, 병호, 병호, 경인. 이 경금 쓸 수 없어요. 병신이죠. 만약 이게 금운으로 흘렀다면 이 사주는 깨집니다. 다행인 것은 금운이 오질 않네요. 병호 이러네. 생호 5월에 연시인묘다. 그래요. 경금 무근에서 치지불용. 놔두고서 쓰지 못한다. 격으로선 이루어졌다. 염상이다. 좋습니다. 국중, 무 해서 요거 세 글자로 해석해 돼요. 토의 빼어난 기운. 빼어난 기운이에요. 토수는요. 국중에서 토에 빼어난 기운이 없어. 서양분리에 상관이 없어서, 식상이 없어서 글공부에는 분리했다는 뜻이에요. 항호 출신이에요. 이건 행어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항호라고 해서 이렇게 5사람이 줄을 서는 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군대에서 분대 출신으로서 지묘운에 관을 딱 잡았어요. 그래갖고 관을 잡아갖고 이번에 실직을 했어요. 그러냐 항호 출신이니까요. 그러나 이눈에 얻기를 뭐 어디서 얻느냐? 군대에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건 말 달릴 취자입니다. 취승도사, 도사가 도대체 뭔가 하고 해서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중국 명나라 성의 군사 문제를 담당하던 관직. 도사는 도지사사의 약칭. 명초의 항주, 강서, 연산, 청주의 사위를 도지휘사사로 승격하면서 생김이라고 써놨네요.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서 온 겁니다. 신축운에 생화직이 무기. 그러니까 생화서 그 기능이 있다. 무기. 이 무자는 이게 없을 무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없는 기운에 생화지운이 있어서 또 일격 경자에는 충동 오이. 자세히 보신 거예요. 자운에 그런 거예요. 오화를 충돌을 하는 바람에. 우봉 또 갑자년에 쌍충이 되죠. 그래서 쌍충양인을 하니 사후군중이라 군대 내에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아주 자세히도 설명하시죠. 염산격이에요. 화다자의 성질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인원의 득군공하고요. 취승 사도가 되는 것이다. 일격 경제에는요. 쌍충을 당해서 됐고요. 쇠자충왕 왕자 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염산격은 아래 심해청 격국문에 설명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5격 염산격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종격으로 해서 종격을 인정한다. 심해청 선생님도 인정해요. 그렇죠. 오상공의 매이 그렇다는 등 여러 가지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다음번에 책을 낼 때 책명을 어떻게 줬냐면 뭐죠? 축약이라고 해서요. 축약. 이건 이제 한문입니다. 적청수 천미. 그렇죠? 이거 읽을 대상은요 중급 이상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초급은 안 됩니다. 제 명리 강의는요 중급 이상 돼야 되고 천자문은 읽어야 돼요. 천자문 정도는 뛰어야만이 편안하게 한문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번에는 한 200페이지를 예상하고요. 사례명조 100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00개 해서 시리즈로 5권에 걸쳐서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말쯤에서 아마 사례명조 100개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안 합니다. 이 금통은 빼고요. 금통은 빼고 조용신은 빼고요. 심여청 선생의 격공론과 적천수 천미의 이론의 차이 이걸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16번인가요? 그거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올 연말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낼 겁니다. 요즘은 뭐예요? 작가가 스스로 내고 제가 출판비를 부담해서 책값을 제가 정해서 책을 들고 강의를 하는데 책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제 논문도 한번 띄워드리고요. 하려고 이제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하게끔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주문하면 저는 재본소에서 주문을 해갖고 인쇄를 제가 받는 거죠. 직접. 지금 묘원에 들어와 있어요. 좋죠. 인원도 좋을 거예요. 예. 그럼 이 경자대원까지는 갔네요. 다행인 것은요. 신축 이때는 그래도 습토라 그럭저럭 뻗팅겼을 거예요. 그러나 이 좌우는 쌍충을 당하는 바람에 이 군중에서 죽은 사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강한 사주는요. 대들면 안 돼요. 절대 대들면 안 돼요. 순영을 해야 됩니다. 대들면 큰일 납니다. 예. 세자 중앙 왕자 발이죠. 이게 7번째가 되나요? 예. 순생지기 우격신이 한 거다. 이거 보세요. 순이 따르라고 수없이. 근데 임철조 선생이 이걸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임철조 선생이 이것과 유시주에 따라서 임철조 선생이 중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하고는 어디서 굴러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임철조 선생이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원문이 임철조 선생 것과 똑같으니까 그래 놓고서 설하고가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주는 참 적천수 증주는 잘해놓고 왜 자평진전 중주는 엉터리로 해놨냐 이거예요. 심해천 선생 뜻을 따르지를 않고. 본래 증주라는 것은 원주자의 이론을 따라야만이 증주를 할 수 있어요. 반대하면 증주가 아니죠. 그거는요. 비판서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적천수 증인은요 자기가 증주를 했대요. 그런데 이 첨예의 내용과 임 선생 내용과 똑같아요. 그럼 그건 증주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야죠? 훔쳐온 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요? 뭐라고 그러죠? 표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각주 처리는요 잘 해야 돼요. 어디서 이 글을 찾아왔다라는 소리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죠.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